Also watching this, about an hour ago, Homeland Security Secretary Kristi Noem faced a line of tough questions from Democrats in a House committee hearing over worldwide threats to our own homeland. Among the topics, immigration, Venezuela, and funding for FEMA and counterterrorism efforts. So at one point, Representative Timothy Kennedy of New York blasted Noem for slashing federal dollars to his state's Homeland Security program fighting terrorism. Listen. 그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정치적 불편함이나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의 또 다른 비난 교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빛에 노출되면 무너져 내리는 권력 구조의 생생한 초상이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련의 행정 결정에 대해 답변하라는 소환을 받은 크리스티 뇌임 장관은 사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직면해 데이터와 실제 사례, 그녀의 부서에서 직접 내려진 결정으로 인해 상처 입은 참전 용사들과 파괴된 가족들 앞에서 그녀는 단순히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퇴장의 배경에는 그녀가 변명하려 했던 일정이나 불가피한 약속 같은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이다. 도피다. 자신의 결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앞에서 이야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그 순간 오간 모든 말, 불편하게 던진 모든 질문은 수천 번 연습한 연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거기서 논의된 것은 관료적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냉소적이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시스템에 의해 버려진 미국 시민들, 그중 다수가 전쟁 참전 용사들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스 마가진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청문회가 아니었습니다. 공개 수업이었습니다. 직설적이고 단호하지만 인간적인 신문이었습니다. 마가진 의원은 1989년 파나마에서 미국을 위해 복무하다 두 발의 총상을 입은 전쟁 참전 용사 세준파크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제대 후 그는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이 겪는 고난,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그에 따른 중독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14년째 마약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는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크리스티 노엠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그가 7살 이후로 살지 않은 나라로 말이다. 의원이 그녀에게 박 씨의 복무에 감사하고 싶은지 직접 묻자 뇌임은 의례적인 냉담함으로 답했다. 왜 그를 추방했는지 묻자 회피했다. 사건 재검토 가능성에 직면하자 망설였다. 그 순간 전 국민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치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분노하게 하고 상처 입히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여기서는 그들이 숨기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형 언론사들이 외면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그 일부입니다. 청중은 계속해서 더욱 열광했습니다. 걸프 전쟁 참전, 해군 참전 용사 짐 브라운이 일어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짐의 아내 도나는 48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 왔습니다. 그녀는 겨우 11살 때 아일랜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개월째 구금되어 추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지 10여 년 전 $80짜리 부도수표 2장을 발행했다는 혐의뿐입니다. 폭력 범죄도 사회에 대한 위협도 없습니다. 단지 수백만 미국인들이 겪는 평범한 과거일 뿐입니다. 크리스티 뇌임이 짐 브라운의 공헌에 감사 인사를 전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도나의 사건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녀는 단지 법을 따를 뿐이라는 낡은 변명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녀에게 사면을 내릴 권한,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권한, 자비를 베풀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녀가 운영하는 기계는 공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처벌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목격할 때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고는 숫자로 취급하며 버리는 바로 그 구조를 깨달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도 지쳤지만 침묵하지 않겠다.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좋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을 달면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 목소리를 줍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틴 웸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 흔들렸고 수사법은 더 일반화되었으며 답변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리고 맥가이버 의원이 발언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맥가이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DHS 자원을 이용해 의회 구성원을 추적하는 것이 권력 남용인지 아닌지. 크리스틴은 마치 방해만으로도 답변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침묵은 그녀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변명보다도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어서 댄 골드만 하원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뇌미 이끄는 부서가 단지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냉철한 법률적 논리로 무너뜨렸다. 골드만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망명은 미국으로 이민하는 합법적인 경로인가? 크리스틴은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단언했다.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이 추방된다면 그것은 법에 위배된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법 추방을 허용했다. 이때쯤 뇌의 얼굴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옆길로 빠져나가려 했고 바이든 정부를 언급했으며 다른 행정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진실은 거기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고 되돌릴 수 없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불법적인 관행을 허용하고 승인하고 유지했다. 그리고 골드만이 계속 추궁하자 그녀는 질문을 회피했다. 그러자 거의 연극적인 방식으로 그녀는 피마 위원회와의 다른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너무나도 편리한 타이밍이자 비겁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방을 나설 때 야유가 쏟아졌다. 어떻게 감히? 라는 외침이 메아리쳤다. 마치 오랫동안 무감각했던 그 의회의 벽들이 마침내 바깥에 있는 이들의 외침을 들은 듯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도피가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패턴이다. 질문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권력을 방패로 삼으며 생명을 파괴하는 동안 직책 뒤에 숨는 한 세대 지도자들의 반영이다. 이런 진실이 계속 드러나길 원한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는 단순히 지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각 영상이 기억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각 고발은 침묵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청문회에는 더 잔혹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뇌미 이끄는 부서가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법원이 해당 비행들을 금지했음에도 엘살바도르의 감옥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다는 점, 고문, 강간,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혐의가 제기된 구금시설을 계속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자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보고서, 문서, 증언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역사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이 커져도 말이다. 크리스틴 웸은 거짓말을 선택했다 반복해서 그리고 결국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자 회의실을 떠났다. 마치 등을 돌리면 드러난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세상은 보았다. 그리고 진실은 명확하고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말해지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폭로와 데이터, 공개 청문회에서 드러난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서도 크리스틴 웸의 제도적 방패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되었다. 그녀는 의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진실이 아무리 명확히 드러나도
시스템이 여전히 그녀 같은 인물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결정으로 삶이 산산조각난 이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 앞에서도 오만한 어조, 도전적인 태도, 모호한 답변을 고수했을 것이다. 이처럼 계산된 면책 특권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병들게 하는 요소다. 어떤 이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실수는 정치 게임의 일부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이념 전쟁의 부수적 결과일 뿐이라는 느낌.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통은 현실이다. 아픔은 생생하다. 그리고 국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에게 등을 돌릴 때 민주주의는 조금 더 죽어간다.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의원들이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된 미국 시민들의 170건 이상의 기록된 사례를 인용했을 때였습니다. 단순한 서류 확인이 수감, 폭행, 격리로 이어진 사례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침입자, 범죄자, 버려진 존재처럼 취급받는 사례들. 그리고 이러한 증언들 앞에서 크리스티 뇌의 태도는 완전한 부정이었다. 그녀는 긁힌 레코드판처럼 반복했다. 법을 따른다고, 개별 사건마다 통제할 수 없다고, 그녀의 요원들이 시민을 구금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보고서와 영상, 증언에 새겨진 진실은 정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우리가 그 방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도덕적 충돌이었다. 한쪽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애쓰는 의원들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정의의 흔적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다른 쪽에는 단순히 한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폭력의 논리 전체를 대변하는 장관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숫자, 통계, 효율적인 안보 정책의 결과로 냉정하게 취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이민 통제가 아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다.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문제다. 수십 년 전 저지른 사소한 실수로 수감된 아내들의 문제다. 자신의 몸으로 지켜낸 나라에서 추방당한 참전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크리스티 뇌이 이끄는 관료적 기계가 있습니다. 공포를 먹고 사는 시스템, 질서라는 논리로 어떤 잔혹함도 정당화하는 시스템, 취약성을 범죄화하고 고통을 쇼로 변모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쇼입니다. 제도적 공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국토안보부는 폭력을 선전으로 변모시키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인기 음악을 배경으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요원들의 조롱 섞인 영상을 공개하며 거의 광고 같은 어조로 수갑 시즌이라 명명한 것을 홍보했습니다. 심지어 저작권이 있는 음악까지 이 허구의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수 사브리나 카펜터가 자신의 노래가 이민자 체포 장면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공개적으로 분노했다. 그녀의 고발은 단 몇 시간 만에 1억 3천만 명 이상에게 퍼져나갔다. 그제서야 대중의 압력과 언론의 부끄러움에 직면해 해당 영상은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입은 뒤였다. 정부는 단순히 무감각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정책 뒤에 숨겨진 인간적 현실과의 완전한 단절을 보여주었다. 가장 심각한 점은 크리스티 뇌이 이 수치스러운 사건에 직면한 후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이어갔다. 타인의 고통을 정치적 서사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이런 행동 패턴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임기 내내 그녀와 그녀의 팀은 강인함, 통제력, 단호함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 강경한 외관 뒤에는 깊은 동정심에 대한 경멸이 숨어있다. 그리고 그 힘이 약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될 때 권력은 폭정으로 변모한다.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미 모든 윤리적 도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신다면 이 채널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애가 문제입니다. 아무도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청문회는 설명의 기회가 되어야 했지만 도덕적 재판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의원들은 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치임에도 시카고에서 민간인에 대한 화학 무기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티 뇌의 지도해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으로의 추방 비행이 법원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며 계속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고발 중 하나는 대법원이 해당 항공편의 즉각적 중단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엘살바도르의 초대형 구치소로 이민자들을 계속 송환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한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으며 의회와 국민과 존중하는 대화를 거부할 때 그녀는 단순히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의 공범인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기로 선택한 시스템의 공범이다. 누가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고 누가 버려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계의 공범이다. 피해자를 통계로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논리의 공범이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몇 달간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7만 5천 명 이상이 체포되었다고 폭로했을 때 크리스티 뇌의 반응은 부인하는 것이었다. 수백 명이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녀의 답변은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간과 고문 신고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피하며 사법적 결정을 의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여전히 존중받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리더십을 자처합니다. 이는 시스템이 여전히 최소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을 허용하고 보호하며 감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진실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잊혀진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는 장소를 위해, 이토록 많은 불의 앞에서 더 이상 누구도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글을 써도 좋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좋습니다. 수천 명이 댓글을 달고 목소리가 하나가 될 때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매 영상마다, 매 고발마다, 매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크리스티 뇌과 그와 같은 비인간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가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전 용사들이 추방당하고 아내들이 아무도 해치지 않은 범죄로 체포되고 미국 시민들이 오해로 구금되어 침입자처럼 대우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행정적 실수를 목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도덕적 붕괴를 목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그 붕괴가 여실히 드러났다. 질문 하나하나, 드러난 사실 하나하나, 크리스티 노엠의 침묵 하나하나가 모여 지울 수 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감과 법치,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과 단절된 정부의 초상화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이것이 단순히 무능한 관리자나 무감각한 비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잔혹함을 보상하고 연민을 처벌하는 전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무력을 과시하는 자를 보상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를 불신하는 시스템이다. 내 공직자들을 권리를 침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억압의 도구로 전락시키면서도 마치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듯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청문회는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어두운 면모를 드러냈다. 정보 조작이다. 의원들은 17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부당하게 구금되었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추방이 계속되었으며 DHS가 주관한 여러 작전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이 일상화되었다는 보도
기사, 데이터를 인용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장관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부인하고 축소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인을 넘어섭니다. 진실의 흔적을 지우고 서사를 통제하며 오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얼굴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낯선 나라로 보내진 참전 용사의 공허한 눈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무장한 남성들에게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본 아이의 울음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이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해도 그 목소리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지켜본 이 청문회처럼 모든 영상과 증언 속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비서관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경멸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 청문회가 보여준 것은 저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는 의원들, 보호해야 할 국가기구가 위협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조직된 전체 공동체들, 이 운동은 성장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통계 뒤에 숨겨진 얼굴들을 드러내기 위해, 시스템이 침묵시키려 할 때 외치기 위해. 청문회 동안 우리는 회의가 또 다른 관료적 쇼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걸려있는 것은 한 비서의 명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무고한 이들을 가두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버리는 나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폭로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고발이 제기될 때마다 크리스티 뇌은 현실과 점점 더 동떨어져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국민을 보지 못하는 정치 엘리트를 대표한다. 인간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로 변하고 생사 결정이 효율성 지표로 취급되는 거품 속에 사는 엘리트들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온전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더 이상 균열을 숨길 수 없는 시스템의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잊어버릴 것인가? 새로운 스캔들 속에 묻히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는 법, 댓글 다는 법, 공유하는 법, 구독하는 법. 네,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확대합니다. 저항을 강화합니다. 분노 뒤에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 채널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쟁의 공간입니다. 고통이 목소리를 찾는 곳입니다. 불의가 답을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빛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문회의 마지막 순간 한 의원이 많은 이들이 잊고 싶어 하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미 국토안보부 DHS의 권한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요. 크리스티 뇌의 지도 아래 법원 명령이 무시되었음을, 불법적 관행이 일상화되었음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최소한 책임이 요구됨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단어는 오늘날 지휘권을 쥔 많은 이들의 어휘에서 삭제된 듯하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도, 카메라 앞에서 도망친 후에도,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후에도 크리스티 뇌은 여전히 보호받으며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 어떤 해고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문제가
한 개인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조적이다. 체계적이다. 하지만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무너진다는 것을, 불공정한 구조는 아무리 잘 보호되어도 붕괴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은 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용기로부터, 권력자들이 숨기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대담함으로부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그 일부입니다. 당신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입하세요. 공유하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자주 찾아오세요. 여기서는 진실이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